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한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43포인트 상승한 2968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0,008고요. 외국인이 4,300 매수, 기관이 5,9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4,200 매수, 투신사 400, 연기금 1,000 오늘 매수했습니다.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 오늘 약 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4% 상승세 보였습니다. 철강금속 또 4% 상승세 보여줬고요. 대부분 증권주 2.5, 건설업 2.3,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섬유의복만 또 유일하게 마이너스 0.27 하락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고요. 하이닉스만 하락했죠. 0.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LG화학이 오늘은 17,000원, 77만 4천원 이렇게 보여줬군요. 많이 빠졌어요. 삼성 SDI 약보합이고요. 카카오뱅크 5%, 포스코 3.8%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급등했던 NC소프트가 어제 상한가죠. 오늘은 9% 하락했습니다.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저께 상한가 만든 세력이요,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군요.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어제 상한가를 매수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 2,000원 올랐고요. 또 뭐가 있나요? KT가 2.7% 85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5% 상승했나요? 상위 랭킹에 있었군요. 미래에셋이 오늘 5% 일단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이 정도 봤고요.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상위 랭킹을 보니까 가수는 없었고요. 순수 거래량 판단됩니다. 6억 6천만 주죠. 순수 거래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우위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저가주들은 상승세 쭉 이어져 보이네요. 쌍방울이 무슨 뭐였어요? 쌍방울 이야기 자꾸 나오네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쌍방울 대주주 주가 734원짜리가 쌍방울 대표이사가 뭐 했다고 자꾸 나오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읽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제목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이런 판에 지금 뭔 일을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 오늘은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밀렸죠. 이 정도면 또 뭐가 있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알루미늄이 상한가를 쳤고요. 카카오뱅크 괜찮아 보였고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12원 올랐군요. 증권주가 오늘은 눈에 안 띄나요? 그냥 지나쳤나요? 최소한 10개 정도가 쫙 나와줘야 증권주가 뭔가 하나투자증권이 300원 5.78% 하나 올라와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450원 5% 올라왔고요. 한 증권주가 한 10개 정도는 쫙 나와줘야 지금이 11월 12일이죠. 연말장사가 늦게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항을 말해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연말장세 10월 초부터 시작하는 연말장세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마 정상적으로 올라갔었다면 이제 좀 팔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10월 초부터 연말장사 시작됐으면 11월 한 10일쯤 되죠? 이제는 좀 정리 좀 하세요. 반등시 매도하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만이 지금 바닥에서 한 10%쯤 올랐나요? 안 오른 것 같죠? 네, 10%, 8%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8, 9%. 이 정도 오르고 대충 마무리일까요? 제가 보기에 뭐 직전 고점까지 가겠죠? 18,000까지는 한 번 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을 열어놨는데 또 잠시 착각을 뗐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원 하락해가지고 1179원 하락했습니다. 연말장세 그 정도로 보여져요. 예탁금은 오히려 지금 67조 원인가요? 돈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탁금 오히려 더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 한 1160원서부터 1180원대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판단됩니다. 1200원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어젯밤까지 4월 연속 하락했죠? 21선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조정 예쁘게 잘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뭐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반등 시도하겠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뭐 소폭이지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21선까지 갈 걸 기대했었으나 그 여부죠? 네, 여기 직전 고점 21선인데 가지 않고 오히려 소폭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S&P도 소폭 오름세, 뭐 강보합세라고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하락하게 되면 21선 정도, 뭐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 21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니케이 오늘은 1.13%, 이 정도면 큰 폭의 상승세라고 봐야 되겠죠. 닷새 하락하고 결국 나흘 하락한 거죠. 4번 하락하고 어제 오늘 상승세, 이게 장악형이거든요. 장악형이니까 다시 한번 얘도 일본도 직전 고점까지 3만까지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오늘 올랐고요. 홍콩 항생 오르다가 물량은 받았으나 그래도 0.32%.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좋았어요. 뭐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정도 하락했으나 아시아 증시는 오늘 다 좋았고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유럽 증시는요, 영국이 0.47%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고요. 독일은 하락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도 0.47%는요, 0.5에서 지금 소폭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살짝 꼬리를 돌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독일은 초반부터 계속 현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금융 화면에 보게 되면 오늘의 세계 증시 그래가지고 해외 쭉 그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음 금융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주가가 43포인트 1.5% 오늘 상승세 보여줬어요. 직점 저점이죠. 2901포인트 2903포인트, 뭐 쌍바닥 비슷하게 더 하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 크게 상승했는데요. 어제 시황하면서 오늘은 반등할 거라는 얘기를 좀 제가 아마 살짝 했어요. 아마 LG전자 어저께 시황 종목 얘기하면서 오늘은 반등할 것 같다, 뭐 1% 이상 오를 것 같다, 뭐 30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겠니? 그런데 저기 연기금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안 오르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른 건 수렁에서 물에 빠진 걸 일단 건져 놓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3100까지는 가줘야 되겠죠. 아무리 못 가도.
네, 가야만 될 걸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음 주에는 21선 돌파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뭐 지표들은 매도 신호 나올랑 하다가 매수 신호 나왔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뻗어만 주면 참 좋은 것이죠. 네, 여기서 뻗어만 주면 좋은 것입니다. 코스피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1시, 12시인가요? 12시부터 1시까지 쭉 밀렸어요. 1시 이때까지 저기 연기금이 이때부터 쭉 매수해가지고 1시까지 1,500 정도 매수했어요. 오늘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연기금 매매. 그래서 초반에 1시까지 매수를 하길래 아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를 막판에 또 때려 팔려고 매수하나. 매수하는 게 오히려 고마운 게 아니라 불안하더라고요. 12시부터 쭉 밀릴 때까지도 이렇게 멈췄어요. 1500에서 거의 멈춘 상태에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1000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1시부터 오히려 500을 팔은 거예요.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외국인이 주로 그 물량을 받아준 거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하여간 오늘도 1시부터는 그 작전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초반에 그냥 박살을 내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물량을 패대기 치는지 목적은 뭐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시세에 지금 시황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 망가뜨리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연기금이라면 뭐 증권사라든가 뭐 운용사 같이 뭐 이렇게까지 물량을 우리 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대만 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지금 물량 패대기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무서웠어요. 저는 1500까지 매수했다가 1000까지 줄이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외국인이 오늘은 받아줘가지고 그 연기금의 작전은 오늘은 잘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유심히 잘 장중에 연기금 매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코스피 지수 이 주봉 차트예요. 이번 주 장중에 크게 흔들렸다가요. 거의 그 보합권의 장 출발 가격대, 월요일 가격대래요. 지금 돌아서면서 마친 것 같습니다. 61선을 장중에 크게 이탈했었으나 주중에 또 거의 근처까지 회복하고 일단 마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서 이제 터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터닝만 좀 해서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오늘은 돌아서서 기분은 좋으나 즐거운 주말을 맞이할 수가 있겠으나 다음 주 또 어떤 연기금의 매매가 나올지 또 걱정은 됩니다. 현대차예요. 장대 음선 원래 오늘 장대 양선 쭉 나오면서 좀 더 올랐으면 좋은데 어쨌건 샛별령 비슷하게 그래도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이것도 21만 5천원.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쭉 뻗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 뻗는 게 맞았죠. 최소한 지금 23만원, 4만원대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소한 21만원대 이상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좋니 나쁘니 따진다는 게 참 의미가 없어요. 지금 21선 밑에 있고요. 일단 최소한 21선 올려놓고 요 21만 5천원 돼 있죠. 이건 올려놔야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뭐 아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 절벽 밑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또 수반이 또 안 됐군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지금 완전히 그 절벽 밑에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뭐 유소수라고 이야기하죠. 뭐 건설주 쪽에서도 유소수 타격을 좀 있다 그러고 자동차 쪽에서도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반영은 된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 대체를 잘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물량 아마 현재로선 땜빵이고요. 예, 땜빵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땜빵부터 일단 급한 대로 불 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꾸준히 유입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수출도 다변화가 좋아요. 수입도 다변화가 좋고 수출도 다변화가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잖아요. 25% 정도 되는데 그걸 동남아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좀 넓혀 나가야 돼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우리가 남방무역이라고 그러죠. 네, 신남방무역 계속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방무역 해가지고요. 유럽하고도 뭔가 수출 다변화를 우리가 껴야 되는 게 한국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는 좀 다변화가 좋은 것입니다. 미국 일변도 가장 위험한 거고요. 불안한 겁니다. 어제 상한가 치고 소폭 이렇게 밀렸는데요. 계속 여기서 뭉쳐 있겠죠? 어쨌거나 수렁에서도 벗어난 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뭉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매미가 지금 몇 개나 매미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C소프트.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에 관심은 없는데요. 어쨌건 종합주가지수를 위해서는 NC소프트도 좀 올라가 줘야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밀렸어요. 많이 밀렸네요. 플러스에서 밀렸나요? 그쵸? 플러스 1.4%, 1.6 플러스에서 막판에 이게 밀려버렸군요. 누가 이렇게 막판에 팔아버렸나요? 12시까지 버텼는데 12시부터 쭉 밀려버렸군요. 연기금이 아니길 바랍니다. 요 물량대는 좀 벗어났다 싶었는데 요 물량대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11만원 요 가격대 이상을 넘어서 줘야, 이 가격대 이상을 좀 넘어서 줘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요 물량대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내려올 때 이게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도 계단식 상승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SK 하이닉스 가지신 분들은 좀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 배당도 받고요. 내년 연초 장소도 한번 바라보고요. 팔 수만 있으면 좋겠으나 지금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내년에 이제 뭐 반도체 가격 회복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그냥 길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9만 원에서 바닥을 확인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에요. 이때도 바닥인가 싶었고요. 이때도 바닥인가 싶었는데 이제 9만 원은 바닥으로 제가 보기엔 진짜 바닥 같아요. 진짜 바닥 같으니까요. 이때부터 21선하고 61선이 데드크로스 걸려 쭉 내려왔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골든크로스 걸린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봉 차트 SK 하이닉스 보게 되면 MACD가 이때부터 매도시로 나와가지고요.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와같이 주봉 차트에 골든크로스 걸린 거는 아마 SK 하이닉스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판단돼요. 앞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쭉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먼저 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단기 급등은 아닐지언정 완만하게 계단식 상승, 물량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라는 모습을 일단 보일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제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G 디스플레이예요. 얘도 한번 고민은 좀 위험했었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몇 번 그려봤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위험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밀려버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21선 처음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는 자체만 해도 추가적인 하락은 아니고 이제 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차트 모양 같으면은 물량 다 털었어야죠. 이게 과거 같으면 뭔가 좀 패러다임, 차트상으로 패러다임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제가 3월 달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까? 일봉 차트. 제가 올 3월부터 여러분께 시작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작년 9월부터 유튜브 시작했어요. 9월부터. 9월 작년 2학기 개설되면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고요. 그때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죠. 경영 분석, 강의 자료, 경영 분석이라고, 뭐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지표 분석, 지표 분석, 패턴 분석, 추세 분석, 지표 분석, 뭐 캔들 차트 쭉쭉쭉 하다가 3월 달까지 다 강의를 끝냈고요.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시황을 할까? 시황은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3월 10일경부터 쭉 했어요. 하는데 차트 모양 보면 이게 빠질 차트거든요.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제가 이 무렵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밑에 녹음 프로그램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한 거라서 이때부터 해서 빠질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서 사실 불안불안하게 시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6월달 요 무렵인가요? 이때는 이제 여름 장사가 시작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아마 매도라는 얘기를 이때는 좀 나름대로 했던 것 같고요. 쭉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3월부터 매수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 종목 괜찮아요 하는 개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보는 건 괜찮았죠. 개별적인 건.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갑니다. 뭐 본격적인 매수 시점이다 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때도 계속 여러분들께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몇몇 종목들은 좋아요 했었는데 3,300에서부터 2,900까지 오는 과정에 그 개별 종목이라고 좋을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착한 일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썩 좋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뭔예가 또 좋아지면 제 시황 듣고 여러분들이 또 수익률 올릴 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봐서 내년 3월부터 이후로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여러분께 뭐 종목 같은 게 있으면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또 매수도 추천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이 좀 시장이 3월 또 딱 이게 또 1년 선거 끝나고 나서군요. 본의 아니게 작년 올 3월 11일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공교롭게 또 이때가 딱 되는군요. 그거 관계없이 3월부터는 제가 뭐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중소형주는 거의 추천 안 할 거예요. 주로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중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이지 흐름 투자죠. 그 추세적인 매매라고 그래요. 작전주 같은 건 저는 예전부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작전주 이런 건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결코 수익률 나지 않아요. 작전주들은요. 5개 성공했다가 하나 실패하면요. 개박살 나는 게 작전주들, 중소형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장기 투자 종목들 항상 정석 투자를 하셔야 성공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LG전자죠. 어저께 제가 LG전자 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장대 음선에다가 밑에 쭉 꼬리. 오늘 장대 양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봐서는 오늘은 양선 전체 시장 LG전자가 오늘 3%입니까? 3.8%?
이렇게 나오지 않고서는 뭐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모양 같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한 장대 양선을 기대를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도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 전체 시장이 나쁜데 LG전자만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크게 상승한다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은 전체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아 보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샛별령, 꼭 똑같은 이론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샛별령의 패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줘야죠. 올라가줘야 됩니다. 1차 목표치까지 올라가줘야죠. 14만원까지는 일단 올라가줘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 연기금만 방해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누차 말하지만 연기금 파는 거 개인이 그 물량 못 받아줍니다. 힘들어요. 개인은 자기 돈이잖아요. 연기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눈먼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국민연금, 군인연금 뭐 80년도, 90년도 오면서 다 눈먼 돈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정권들이 다 갖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먼저 쓰는 놈이 임자라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도덕적 해이, 네. 그것까지. 그래서 다 바닥 내버렸잖아요. 깡통 내버렸잖아요. 국민연금이라고 또 뭐 예전 가지고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요것도 요 모양 보면서 어제도 음선에 요거 올라갈 보면서 오늘은 플러스 나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 하락 아니면 반등이거든요. 근데 추가 하락하면 아니 될 것 같아서 이런 모양에서 봤을 때는 오늘 양선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LG전자, 삼성전자 돌았으니까. 근데 LG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무거워 보이네요. 반등다운 반등은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얘도 올라가게 되면 이때까지는 초유의 그래프, 보지도 못한 그래프가 형성됐었는데요. 방향전환이어서 올라갔다 봐야 되겠죠. 방향전환이어서 올라갔다 무너졌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내려갔다 충격적으로 올라갔었겠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얘도 올라가려면 이제 역시 또 계단식 상승해서 올라가겠죠. 줄렁줄렁 올라가겠죠. 길게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목표치는 요거 8만원, 7만 8천원, 8만원 1차 목표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게 봐야죠. 연말에 배당 투자, 배당도 받으시고요. 내년 연초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년에도 반도체가 동향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MM 하나솔루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주말이니까 좀 편하게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은 2,000원 올랐나요? 1% 상승했죠? 나름대로 이게 또 장악형이에요. 음선과 긴 장대 양선이 작은 음선을 장악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좀 올라가야 되는데 단서가 달겠죠? 참, 오늘은 그 위드 코로나 제가 혜택을 좀 받았어요. 그 동네 그 목욕탕 오늘 간만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 때 목욕탕을 한 2번인가 가긴 갔었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갔다가 뭐 금방 하고 나왔죠. 거의 샤워만 하다 했는데, 그 제가 찜질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 걸어봤어요. 찜질방 하냐? 한다 하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뭐 한다, 문 열었다, 찜질방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찜질방 갔는데 사람이 없더군요. 딱 3사람, 저 말고 2사람 더 봤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죠. 뭐 2차 검진까지 받고 백신 주사 맞고 2주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제가 위드 코로나 혜택을 보고
그 제가 좋아하는 찜질방 가서도 오늘 한 몇 시간 있다가 저 나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감기꾼이 오히려 생겼어요. 지금 좀 으시시하네요. 찬바람을 좀 쐬서 그런가요? 나오면서 좀 찬바람을 좀 쐈죠. 오며 가며 걷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이제 좀 좋아져야죠. 좋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바닥은 확인한 걸로 일단 보고요.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이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서 SK하이닉스처럼 얘도 주봉 차트가요. MACD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30만원서부터 17만원까지 빠졌으니까요. 13만원 빠졌죠. 40% 이상 빠진 종목이에요. 이제는 요 모양 자체가 또 관통형이네요. 두 개가 바닥을 확인한 것 같고요. 소폭 상승. MACD도 이제 조만간에 골든 크로스 이 정도면 확실한 신호죠. 이렇게 11월부터 6월 달까지 7개월 가까운 상승세에서 매도 신호 나와주고 이제는 이제 매수 신호 나와주고 해서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은 5개월 하락했죠?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계단식 상승 또 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량 받으면서 올라가겠죠. 모든 게 좀 잘 좀 풀려쓰고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오늘은 괜찮죠? 이것도 나름대로 장악형이라고 봐야죠. 2.45% 오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200원 상승했네. 일단 52,000원 넘어서야 되겠죠. 오늘 52,200원이니까요. 52,000원 요 가격대를 넘어서 줘야 그래도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52,000원 넘어서 줘야 구덩이에서 건져 놓은 거겠죠. 아직은 불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LG화학 좀 보도록 할게요. 2.25% 올라갔습니까? 85만원에서부터 언제 이렇게 더 빠졌나요? 음선이 추룩 빠졌죠? 가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얘는 여가 이제 목표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90만원까지 이렇게 봤는데 얘는 86만원에서 멈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86만원까지 직전 여기까지는 또 한번 가겠죠. 여기만 와도 물량은 많이 대기하고 있네요. 요 물량들이 요 가격대.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이 이 가격 오면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거래량 봐서는 이때 사신 분들이 많이 팔지 못했어요. 안 팔았다고 보면 되겠죠. 거래량 봐서는 그냥 이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구경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구경만 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가야 되겠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지금 제가 자꾸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제가 한 열흘 동안에 그 상식 밖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불안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셀트리온은 얘는 또 뭡니까? 아침에 9%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밀려버렸나요? 이건 뭐 장난을 제대로 친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여기선 25만원 정도일 때 1차 저항기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양선으로 쭉 뻗어야 돼. 이게 음선 내려왔으니까 양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완전히 장난친 것 같습니다. 좀 얘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공매도 애들이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합이네요. 오늘같이 좋은 날 대한항공이 보합이군요. 글쎄요, 빠질 걸까요? 전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주가는 올라갔으나 MACD는 하락했고 에너지 분산됐고 요거는 정상적인 흐름이고
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MACD 상으로는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저점이 높아졌는데 MACD 저점이 더 낮아진 거 봐서는 요 자체가 지금 에너지 어떤 분산 과정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산 과정. 주가는 머리를 쳐들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모양새가 MACD 방향이 낮아진 거 봐서는 요 자체로 지금 어떤 에너지 분산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이런 상승들은 어떤 일시적인 상승 이렇게 밖에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제한적인 반등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돌파는 좀 어렵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33,000원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서부터는 좀 아주 힘이 약한 과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너지 분산 과정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때까지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상승세는 전반적인 그래도 저점 높아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으나 에너지는 좀 분산 과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격해가면서 매수할 종목은 일단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뭐 33,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따라갈 것까지는 없지 않겠니?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의견입니다. 현대모비스 이게 원래가 어저께 나와서 오늘 장대 양선 쭉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올라가다가 얻어맞아 가지고요. 이거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모양요 더럽죠. 안 좋죠. 이 장대 양선이 그냥 나왔으면 좋은데 추세가 지금 하락이라서 그래요. 이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뭔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가까운 하락, MAC도 쭉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쭉 밀려버렸죠. 이거는 뭐 전체 종합수가에서 밀려버리고요. 연말장 10월 초부터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연기금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밀면서 같이 밀어버린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유소수 문제까지 나오면서 같이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뭐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서는 뭐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뭔가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9월부터는 수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안 돼서 수출이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유소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 업종 자체는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볼게요. 네이버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죠.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제가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좋게 보면 여기까지 14만원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으나 참으로 힘은 약해 보인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보고 싶으나 14만원까지 여기까지 지금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MACD를 보니까 지금 뭐 한없이 낮아지고 있네요. 그 반등한다는 기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매수할 종목은 아니죠.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 그럼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혹시 14만원 오면 이때 한번 팔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져요. 아직까지는 어떤 기미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사이사이의 종목들을, 많은 종목들은 필요 없으나 그래도 이런 종목 저런 종목 한 번씩 그 그래프만 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익히지 못하고요. 단 10주, 100주라도 사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면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는 있어요.
그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10주 20주라도 한번 사보면 차트 사로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들 한번 사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마 제가 괜찮은데 하는 종목들은 뭐 크게 손해보지는 않지 않겠나 싶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께 내가 뭐 이제는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은 아직까지 제가 안 한 것 같고요. 연말장 시작할 때 그래도 증권주 같은 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 그 은행주 같은 거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뭐 은행주, 증권주 마음에 드는 거 몇 종목씩 사보는 것도 그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예상했던 만큼 지금 연말장이 안 나와서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올해 연말장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KT 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올라가 주는군요. 탄력들은 지금 별로 썩 바람직한 변동성과 탄력들은 없는데요. 그래도 올라가 줬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거래량도 증가해 줬고요. 뭐 모양이 나쁘진 않죠? 이거 아마 1월달, 12월달 좀 되면 골든크로스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초 장세 때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장세는 한 2주 정도, IT 관련주 정도는 2주 정도입니다. 보름까지 정도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시계상으로는 12월 달쯤 되면 12월 달쯤 되면 골든크로스 걸리겠죠? 만나겠죠?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빠방빵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T. LGU 플러스 주봉 차트인가요? 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MACD 매매는요, 그냥 내려가면 데드크로스 화살표대로 한번 하시면 돼요. 화살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뭐 RSI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살표 여러분들 무시하면 되는데요. MACD는 화살표대로만 하면 됩니다. 화살표대로. 아직까지는 뭐 올라간다는 신호는 없는데 아마 12월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초 한번 빠방빵 하는 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연초하는 거는 연초에는 IT 관련주들이 연초 장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장세도 간다 했는데 안 갔는데 라고 말하면 제가 좀 마음은 아프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오늘은 1.85%입니까? 네. 또 종합주가 지수 상승률보다는 좀 더 많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발언할 때는 아직까지 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유튜브에서 뭐 한미 간에는 잘 조율되고 있다라는 또 좋은 또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년 2월 정도를 보고 있네요. 정전협정을. 저기 북경 동계올림픽 직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 것 같으네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뭐 남북 정상도 만나고 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도 만나고 그 사이에 있을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직접 저점까지 다 내려와서 마음은 아픈데요. 제가 보기에 로또 사는 기분으로, 로또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물론 리턴이 로또만큼 크진 않겠으나 크게 뭐 손해날 종목은 아니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내년 5월까지 기간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이에는 뭔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있겠죠. 좋은 일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증권 또 봐야 되고 자꾸 종합주까지 사면서 제가 은행주 증권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나갔던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증권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죠? 은행주죠? 뭐 이 정도 바닥에서 또 오늘은 또 4% 올라와줬고요. 나빠 보이지 않고 증권주요?
네, 증권지도 오늘은 또 바닥에서 샛별령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아지겠죠? 주말이고요. 오늘은 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반등해서 증권주 모양 봐서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증권주도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오늘 마지막에 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더 돌아서는 기미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